제가 별로인 사람들만 저를 좋다고 해요 라고 하는데,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이 예뻐 보이는 공간에서 미팅을 하면 참 좋겠다.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네,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네, 장점을 계속 찾아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라고요. 영상 초반에 이제 우리가 결혼과 연애가 힘든 이유가 다들 약간 이제 상향혼이라고 할까요? 이상형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야, 내 눈높이 어디쯤으로 솔직히 맞춰야 되냐. 우리가 사실 뭐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소개팅을 못 받고 중매를 못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갔는데 상대방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정말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스타일인가?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결국에는 눈높이 게임 같기도 하고. 원래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다는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하고, 제가 별로인 사람들만 저를 좋다고 해요 라고 하는데,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명언이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네. 감사한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분을 만남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좋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눈을 어느 정도 좀 낮출 필요는. 눈이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한번 쭉 나래비를 세워봐요. 난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딱 이제 딱 적어보고 내가 이 사람이다 생각하면 나를 만날까를 생각해보면 되죠. 그럼 보통 안 만날 것 같아요 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자꾸 찾으면서 나의 이 시간을 쓰고 있나. 그렇군요. 뭔가 씁쓸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 자기계발 전문 작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30대 초반부터 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했는 말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오빠 아니면 도윤아, 누인 오빠라고 할 때마다 그럼 내가 더 큰 사람이 될게.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분은 되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나 뭐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네. 이건 이뤘으나 이제 더 이상의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낮추도록 그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이가 내려가는데. 이미 나이는 꺾였어요. 제가 소개팅 나가보니까 나이 때문에 제가 누군지도 몰라. 이미 애초부터 나이 82년생 하면 딱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나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선자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노인 거 아직 얘기도 못했어.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만나면 뭐 서로 좋고 한 거 알 수 있고 그쵸. 그 사람의 스타일이든 매력이 날 수 있지만 그 전에 맞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만나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이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결정사 대표님이 봤을 때 연애랑 결혼 때 혹시 이성한테 다르게 봐야 하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이건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요. 저 완전 네.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요? 실제로 잘 살고 있는 커플들을 조사했을 때 네. 잘 사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보는 것들이 보통 연봉, 외모, 나이, 키, 학력 이런 것들이에요. 뭐 심지어 그 안에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상형을 볼 때. 근데 네. 잘 살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싹 빠지더라고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외면을 가장 호감이 느껴야 내면도 알고 싶다인 건 맞지만, 그쵸.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잘 살려면 무조건 내면이 1번이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타협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성격적인 부분을 타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오히려. 그래서 외모는 어차피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이빨 청춘처럼 그렇게 반짝반짝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보는 기준을 하나 확실하게 그냥 그 정도만 커트라인을 두시고, 진짜 정말 결혼을 생각한다면 연애할 때는 저는 외모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해요. 외모 좋고 같이 놀기 재밌고 이런 사람 네. 만나는 게 연애할 땐 너무 행복하죠. 근데 결혼을 생각하면 1년 만나고 끝낼 거 아니니까 진짜 내면부터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가치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히려 결혼을 생각하면 네. 그걸 봐야죠.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거 보는 게 쉽나? 결혼을 생각하면 성격적인 부분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네. 게 오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맞춰가고 싶고, 아닌가 얘가 조건이 너무 좋은데. 끌리는데 네. 근데 뭔가 걸리는 게 있는데. 아니야. 결혼하면 큰일 나요. 사실 그거죠. 나는 이 부분이 도저히 안 돼. 네. 근데 상대방 그거 무조건 해야 돼. 맞춰갈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오히려 성격을 결혼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매 시 뭔가 소개해주고 있을 때 기티 나는 여자, 남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귀티 나는 남성분과 여성분은 네. 말투죠. 외모가 아무리
우아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입에서 갑자기 막 욕이 나온다던가 너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온라인 용어들을 막 쓰면서 그렇게 지적 수준이 낮아 보이는 말들을 한다면 저는 귀티랑 그냥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고. 카톡에서도 맞춤법 너무 틀리면 그쵸. 남자는 모르겠어도 여성분들은 엄청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남자분의 맞춤법이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호감이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저 그 얘기도 오히려 남자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상관은 크게 안 하더라고요. 크게 상관 안 하는 게 약간 귀엽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심각하지만 않으면 진짜 막 발암 물질 이런 것처럼 심각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거는 귀엽게 봐줄 수 있다라고 오히려 하는데 여성분들은 남성분에게 맞춤법을 좀 많이 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낮아 보이는 행동이나 말 그런 워딩이 네. 들어가면 일단 귀티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요. 확실히 말을 좀 천천히 하면서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남성을 보면 또 귀티가 느껴진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태도가 뭔가 경박스러운 태도들이 있어요. 산티나는 네, 그런 행동들이 있죠. 있는데 그런 행동들이야말로 좀 이제 귀티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귀티는 확실히 그냥 잘 갖춰진 외모와 이게 잘생긴 거 아니에요. 잘생긴 거랑 전혀 다릅니다. 깔끔한. 네, 깔끔한 그런 갖춰진 그런 모습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한 어감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귀티는 나죠. 여자분은요, 그러면? 여자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분도 일단 옷차림. 옷차림. 여성분들의 귀티는 소개팅 복장인가요? 소개팅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좀 오픈을 많이 한 건가? 아니 오픈이라기보다 지금 너무 정장. 네, 그렇구나. 너무. 네, 저 약간 맞선 보러 나가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건 상견례 복장 같은 느낌이라서 소개팅 갈 때 너무 노출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노출을 하면 이성이 많이 연락이 오던데요? 막 이런 연락은 오겠죠. 연락만 와요. 다른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노출을 할수록 팔로워만 늘어나요. 좋은 말씀이시다. 네. 진성이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럼 그런 식으로 연락 온 남자는 걸러야지. 네, 그래서 단정한 옷차림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쁜 말, 단정한. 예쁜 말 하시고 여성분들의 흡연은 귀티랑은 멀어집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저는 옷차림에서는 뭔가 내가 포인트를 안 주려고 했으면 좋겠어. 내가 옷으로 엄청나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순간부터 뭔가 남자든 여자든 거기서 오바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너무 드러내려고 하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부담 느끼는 케이스 많은 것 같고. 남자분들 로고 플레이. 예, 제발 네. 금지입니다. 여성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어쨌든 소개팅이든 이게 주선이든 그래도 우리나라 사이가 그런지 몰라도 남자가 좀 더 리드하는 느낌이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날 재미가 없으면 뭔가 남자가 좀 재미없는 맞아요. 쟤를 지고 가는 그런 거 아닌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자는 약간 리드를 해야 되는 거라면 여자분들은 리드에 의한 그 리액션만 충분히 잘해줘도 맞아요. 남자분들은 사실은 뭐 자기 말을 맞장구만 잘 쳐줘도 너무 그날 너무 즐거웠다. 그런 존재들이라서. 그래서 귀티는 여성분은 네. 옷차림과 말투 그리고 정말 밝은 리액션 맞아요. 네, 이런 것만 잘해줘도 되고 너무 거만하지만 않으면 네, 괜찮은 거고 흡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남성분의 귀티는 진짜 부드러운 말투와 그런 반듯한 관리 안에서 나오는 그 뭔가 똑똑해 보이는 유머가 또 있어요. 있어. 네, 그런 게 들어가면 기공자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제가 전에도 여쭤봤는데 요 부분이 쇼츠를 했을 때 조회수 몇백만이 터졌게 또 여쭤보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결혼 못하는 남자, 여자의 안타까운 진짜 이유. 나이 들수록 결혼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이성이 자신을 원하지 않아요. 네, 그게 일단 1번이고요. 근데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게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되게 능력을 갖추신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예쁜 여자들은 너무 많은데 괜찮은 여자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본인 주변에 이미 여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괜찮은 여자가 안 와요.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중간한 내가 결혼까지 생각이 없는 그런 이성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본인에게 안 온단 말이에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오빠가 이미 너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으면서 정말 괜찮은 남자를 찾으면 안 와요. 근데 이건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진짜 안타깝게도 30대 후반이 넘어가는 여성분들은 또래를 만나고 싶어 하고 저는 요새 연하도 좋더라고요 라고 하시지만
연하도 연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이 또래의 남성분들은 30대 후반 이상의 여성분들을 선호하지 않고 40대 또 중후반이 넘어간 남성분들도 자기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계속 90년대생 원하고 20대 중후반 원하고 네. 이러면 그분들은 4자만 달아도 싫은데 라고 하는데 4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면 아예 만날 대상자가 아닌데도 자꾸 원하시니까 서로의 니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결혼해서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나를 좋다고 하는 이성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이에요. 그렇죠.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네, 만나야죠. 그중에. 그러지 않고 계속 나이를 들면 그분들도 사라져요. 들수록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어진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없어서요. 다 갔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돌아온 사람도 괜찮다면 또 다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경우는 또 잘 없더라고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된 여성분이 나는 초혼인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재혼도 괜찮다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나요? 거의 없고요. 거의 없죠. 저 최근에 솔비 씨랑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솔비 씨가 84년생 여성분인데 네. 저는 상담하기 전에는 까다롭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본인은 자기는 재혼도 상관없고 오. 자녀가 있어도 상관없고 연령은 상관이 없고 그 딱 멋있는 기준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매력적인 멋있는 포인트가 오히려 중후한 매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돼요라고 해서 결혼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라고 했어요. 오히려 저는 솔비 씨한테는. 그래서 본인이 재혼도 되고 이미 네. 사실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 재혼도 되고 뭐 자기는 자녀도 있어도 상관없고 뭐 제가 원하는 이상형은 이래요 라고 하면 훨씬 더 풀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초혼만 원하는데 다 갖춘 사람을 원한다?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뭐 확실한 건 나이가 들수록 남자 여자 둘 다 불리해지는 건 맞고 무조건이요. 여자는 좀 더 불리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걸 좀 갭을 없애기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 관리도 하고 외모 관리도 하고 뭐 자기 개발 관리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이든 연봉이든 좀 높이면 플러스로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서 외모 관리도 하고가 아니라 외모 관리는 디폴트다. 디폴트다. 예. 자, 소개팅과 이제 선에서 실전 경험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소개팅 이제 선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실제로 이제 나가요. 뭐 사람과 사람이 초면에 만나는 것만큼 어색하고 힘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알고 나가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면 좋죠. 이러시다던데 이런 일 하신다던데 뭐 이렇게 알면서 좀 관심이 처음부터 좀 있다 하는 투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모르고 나서 혹시 그거 어떻게 되죠? 이름도 모르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이름도. 그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잘 보는 방법보다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만 피해도 소개팅 선 다 잘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죠? 지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소개팅 직전에 담배 피우시는 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왜냐면 실제로 들어갔을 때 늦어서 죄송해요부터는 시작을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나가서 너무 이제 사실은 결혼이 목적이건 맞지만 중간 과정 없이 결혼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첫 만나면서 무례한 질문들이라던가 확인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질문은 좀 두 번째, 세 번째 좀 친해지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들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올해 소개팅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여러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프라이버시한 건 다 빼고 소개팅을 나가서 내가 어떠한 말 하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없는 거야. 맞아요. 사실 정답이에요. 없어. 네. 그냥 만나서 이미 사실은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다음 질문에 대화 주제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결국은 남녀의 만남이다 보니까 대화 주제도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날 만났는데 이미 10분, 20분, 30분 내에 이미 다 결정 났어. 맞아요. 그냥 대화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에 맛있는 소고기 했으면 양념. 이미 맛있는 거를 살짝 뿌려서 맛있는 걸 더 이미 맛있게 먹는 상한 거에다가 어떤 양념을 쳐도 안 되잖아요. 안 돼. 상대방이 이미 내가 마음에 안 들었고 뭐 이게 사실은 외모라기보다는 그 첫 만남의 느낌, 호감이라 해야 되나? 네네네. 어쨌든 전체에서 거기서 별로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전 그래서 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그래서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안 느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대화를 해서 이거를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는데 아니 이미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안 될 건 줄 알았는데 되는 경우는 정말 희박해요. 아, 정말 희박하죠. 희박하고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건데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 맞아. 그래도 애매할 때. 애매할 때는 될 수 아. 있죠. 근데 완전히 안 될 때는 사실 맞습니다. 정말 어떤 맞습니다. 말 장인이 와서 말을 해도 한다고 해도 안 돼. 이미 내가 싫다고 문 닫았는데. 근데 애매한 경우일 때는 그럴 때는 이 말 이제 조심을 해야죠. 그럴 때는 이제 한 번 더 만나보고 그쵸, 고민하고 그쵸. 하다 보니까. 자, 또 소개팅에서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직 이런 결정사에 그런 건 안 받아보고 소개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켜야 될 매너 하나는 저는 정말 상대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좋은 자세. 왜 최선을 다하냐면 전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남자 대 여자가 만난 거 이전에 사람 대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이 표정에서부터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너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 저도 뭐 당해본 적이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해야 할 일인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쓰면서 상대방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가 아니라 네. 적어도 이 시간을 즐겁게 쓰고 그러니까. 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 밥 한 끼가 늘 안 먹는 것도 늘 자주 먹는 것 중에 하루를 이제 이분과 보내는 건데 다음 밥 한 끼를 안 먹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밥 한 끼나 뭐 차든 술이든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건 제가 아주 예전에 아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걸 이제 저도 계속 실전에 적용하면서 하는 건데 도윤아 소개팅에 나가면 너는 무조건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고 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쨌든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날 좋은 기분을 가지고 집에 가야 한다는 거야.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결정사의 매니저한테 보고를 할 거고 여기는 주선자한테 보고를 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주선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또 해줄지 맞아요. 진짜. 안 해줄지를 네. 결정할 텐데 거기서 막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갈까요? 너무 매너 없던데? 이런 말 들어가면 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나가면 최선을 다하는 거? 진짜 이건 네. 정말 좋은 자세예요. 네. 금방 생기시겠는데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 진짜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좋고, 저는 네. 사실 사람을 볼 때 본의 아니게 소개팅을 하다 보면 이성으로서 생각을 하니까 자꾸 평가를 하게 돼요. 하게 되죠. 하긴 남자나 여자나 이거 별로네? 이것도 별로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 마이너스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났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지 결혼을 할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처음 딱 만나면 이 사람의 장점부터 찾아라라고 얘기해요. 장점. 이 사람은 되게 비율이 좋네. 네.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네.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네. 네. 아니면 얘기하는 게 너무 유머러스하네. 이런 장점을 계속 찾아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라고 해요. 매력 있으시다. 뭐가 매력 있으시다. 뭐가 네. 좋다. 그래서 장점을 찾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그러면 상대방도 사실 나에 대한 리액션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다시는 그 사람과 이어질 사람도 아니고 맞아. 근데 그 사람의 기억에는 내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 좋은 자세, 최선을 다하고 사랑에 빠진 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적어도 장점을 찾아주려는 노력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인생 살아보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랑이 오래가는 건 노력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건 노력이에요. 네. 근데 시작은 노력으로 된다? 실전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치명적인 실수만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자리에서 좀 가장 중요한 거 보고 어떻게 하면 좀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선 보러 나오시거나 소개팅 네. 할 때는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입을지도 결정 안 해놓고 어떻게 그 장소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네. 사실 사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준비를 안 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입을지는 깔끔하게 그렇지. 입을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 시간을 좀 준비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일찍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실 만나서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서로 나를 상대방이 결정하고 상대방도 내가 결정하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그 전에 해서 나가야죠. 그것밖에 없다. 혹시 시작하는 시간 중요한가요? 어떤? 그 소개팅인데 주선에 만나는 시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점심에 만날 수도 있고 저녁에. 저는 어느 나이 이후로는 일몰 시간에 만나고 왜요?
왜냐면 옛날에 시간으로 얘기했는데 네. 시간으로 얘기하면 여름에는 8시쯤에 다르니까. 해가지고 뭐 겨울에는 겨울에는 6시잖아. 6시. 이게 사람이 너무 이 낮에 햇볕이 있을 때는 이게 남자 너무 여자는 이성적이 결국에는 감성으로 만나는 건데 너무 이성적인 시간이야. 그리고 햇볕도 좀 지고 이 조명도 약간 틀고 해야지 일몰이 싹. 얼굴도 살짝 조금씩 괜찮아 보여. 그래서 저는 일몰 시간에 만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지 않나요? 창의적인 답변이지 않나요? 괜찮은 답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그때 만나면 해가 너무 빨리 져버리니까. 근데 밤이 또 금방 찾아오는데 밤에 아무래도 사람이 감성적으로 되는 서로 또 부분이 대화도 하기 좀 있죠. 편하고. 근데 확실히 만나서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밥 먹고 술까지 마시면 훨씬 더 빨리 친해지긴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술 마시고 또 첫날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또 생겨서 저는 그냥 여자들이 예뻐 보이는 공간에서 미팅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본인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렇죠.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잡으면 또 여성분들, 남자분들 센스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근데 피해야 될 장소. 어디? 압구정 로데오에서 소개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혹시 왜냐면요. 너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서인가요? 그 지역에서 가장 핫한 동네에서 소개팅을 하게 되면 장소만 핫한 게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핫해요. 그래서 내가 병풍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기는 종업원들도 잘생기고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종로상가에 무슨 거기서 해라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 그럼 뭐 탁골공원에서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댓글 다시던데 그 말이 아니라 너무 줄 섰고 이런 공간은 별로지만 너무 그 지역에 막 핫한 공간에서는 네, 나의 시선을 뺏길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공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깨알 팁 하나 공유하면 주변 지인들이랑 식사 같은 거 많이 할 거잖아요. 차를 먹든 술을 먹든 지인들하고 최대한 많은 군데 가보시고 그 중에서 자기가 경험치로 괜찮은 거 그러니까 홈그라운드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몇 개 딱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용산구 하면 어디 도산대로 하면 어디 맞아. 거기서 하면 이제 그 장소에 대한 편안함과 이제 긴장이 없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거 실전 경험입니다. 꼭 그리고 써먹으시길. 처음 가본 장소는 어딘지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야 돼요. 가서 입구도 못 찾고 이러면 좀 그렇거든요. 아직까지 결혼 못 하신 분들 아니면 나이가 드셨지만 안 하신 분들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김 작가는 결혼 안 한 거지라고 하지만 저는 늘 얘기합니다. 결혼 못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대 중반부터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지금까지 못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못 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뭘까요? 저도 착각을 뭔가 하고 있겠죠. 자, 결혼을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빼고요. 네. 내가 결혼이 하고 싶은데 면 무조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혼을 안 해도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건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기준이 정확한 건데 자꾸 나는 눈은 안 높은데 나는 괜찮은데 왜 못할까? 그 눈이 높은 거죠. 눈이 높은 거죠. 네네. 나는 괜찮은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봤을 때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인정이 안 되면 이 그다음 스텝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을 못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상이 너무 까다로운 건지 혹은 이성이 나를 봤을 때 좀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액션 아이템을 짜야죠. 그럼 가능합니다. 네. 인정하면 되는데 이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건 착각이다. 눈높이가 높은 거. 인정해야죠. 그 인정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인정하기 싫겠죠. 왜냐면 하기 싫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인정을 하면 그 다음 걸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거 하기 싫거든요. 비난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인간 자신을 인정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책을 많이 보잖아요. 영상도.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개발만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자기라는 게 있는데 자기를 알고 부족하고 뭐 한 걸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죠. 진짜 저 정말 느끼는 게 메타인지라는 게 이게 잡히는 게 진짜 너무 가장 어려운 힘든 겁니다. 일인 것 같아요. 한 번 잡히고 나면 이제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맞아요. 쉽지 그게 않죠. 아닌 사람들은 왜냐면 자존감과 자존심과 이게 다 연관된 거라서. 자, 그럼 이제 오랜만에 또 대표님 나와 주셨는데 2024년 연말에 아마 또 내년쯤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애와 결혼 관련해서 2030, 40 결혼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있다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결혼 왜 하고 싶은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사실은 이 진짜 본질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결혼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행복해야 결혼해서 행복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다면 지금 나의 상황을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해보시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 소개 받으면 돼요. 뭐 결혼정보에서 안 와도 돼요. 뭐든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이 하고 싶다면 지금 행복해야 된다. 이걸 꼭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행복한데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 아니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사실. 네. 사람만 만나면 돼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면 되죠. 자, 2025년에 꼭 가을에라도 가을은 좀 힘들겠다. 가을은 좀 결혼은. 너무 너무 같고요. 빠르네. 네. 야, 이제 빨라도 2026년 봄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을에 가려면 지금 소개받아야 돼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오늘 만나의 손님은 성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